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 무가당이라고 적힌 제품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당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올릴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간 혈당과 대사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 정유석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단 거 안 먹어요. 과자도 안 먹고 탄산음료도 입에 안 대는데 그런데 왜 수치는 계속 오를까요? 달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 믿었던 우유 한 잔, 건강식이라고 생각했던 비빔밥 한 그릇, 간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집어 먹었던 말린 과일 몇 조각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맛이 나지 않으면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은 우리가 느끼는 단맛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몸속에 들어옵니다. 포장지에 무가당이라고 쓰여 있으면 안심하고 건강식품이라고 광고되면 그대로 믿어버리죠.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착하다고 믿었던 음식들의 반전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속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혈당 변화와 대사 반응을 추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함께 바꿔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일부터 식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68세 김영수님은 제가 처음 배웠을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설탕은 입에도 안 됩니다. 실제로 커피도 블랙으로만 드시고 과자나 초콜릿 같은 건 거의 손도 안 대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후 수치는 늘 기대보다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어요. 분명 단 음식은 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수치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 그래서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아침에 뭘 드시나요? 간식은 뭘 드시나요? 알고 보니 아침마다 무가당 사과 주스를 한 컵씩 드셨고 오후가 되면 건강에 좋다며 말린 망고를 몇 조각씩 집어 드셨습니다. 달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주스 포장에 무가당이라고 크게 써 있으니 안심하고 드셨던 겁니다. 말린 과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씩 자꾸 손이 갔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달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착각이죠. 김영수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무가당 주스 대신 통째 과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말린 과일 대신 생과일을 미리 양을 정해서 접시에 담아 드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드시고 밥은 나중에 드시는 순서로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래도 이렇게만 바꾸면 달라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2주 정도 지나니까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순서와 형태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속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김영수 님처럼 단 음식은 피하는데 수치가 계속 오르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혈당을 몰래 올리는 일상 속 반전 음식들,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무가당 주스입니다. 여러분 중에 무가당이라는 글자를 보고 안심하고 주스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무가당이라는 건 당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을 추가로 넣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에요. 과일 자체에 들어있는 당은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소화되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대부분 걸러지고 당만 농축됩니다. 그래서 액체 형태로 들어오는 과일은 통과일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액체 형태의 과일 섭취는 통과일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더 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같은 양의 과일이라도 형태가 달라지면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72세 이정호님은 매일 아침 무가당 사과 주스를 한 컵씩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을 거라고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습관을 끊고 통사과 반 개로 바꾸자 식후 수치가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같은 사과인데 형태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과일은 가능하면 통째로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먹을 양을 미리 정해서 접시에 덜어 드시면 과식도 막을 수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착즙 형태는 섬유질이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흡수된다는 겁니다. 혹시 무가당이라는 글자만 보고 안심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이제부터는 형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는 달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유당도 당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설탕처럼 급격하게 올리진 않지만 천천히 꾸준히 올립니다. 국내 영양학 연구에서도 유당은 천천히지만 분명히 혈당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65세 박선미님은 저녁마다 우유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온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녁 시간대 수치를 확인해 보니 그 시간에만 반복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우유가 원인이었던 거죠. 저는 박선미님께 제안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보다는 활동량이 있는 낮 시간대로 옮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바꾸자 저녁 수치가 훨씬 안정됐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달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달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세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말린 과일은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연 그대로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죠. 그런데 이게 큰 함정입니다.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부피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이 농축됩니다. 생과일 한 개를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 말린 과일은 몇 조각을 계속 집어먹게 됩니다. 결국 적은 양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훨씬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해외 영양 저널에서는 건과일이 동일 중량의 생과일보다 혈당 반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같은 무게라도 수분이 빠진 만큼 당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0세 최영수님은 겨울철마다 곶감을 즐겨 드셨어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겨울만 되면 수치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곶감 한두 개는 괜찮겠지 싶어서 자꾸 손이 갔던 거죠. 이걸 끊고 생과일을 소량만 드시도록 바꾸자 계절마다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말린 과일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드시고 싶으시면 한두 조각만 미리 덜어놓고 나머지는 치워두세요. 옆에 두고 간식처럼 계속 집어먹는 습관이 과식을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두 개는 괜찮겠지 하고 계속 드시진 않으셨나요?
네 번째는 흰 쌀밥 중심의 한 그릇 음식입니다. 비빔밥, 덮밥, 볶음밥 같은 메뉴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한 그릇에 다 들어 있으니까 편하고 맛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밥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특히 흰쌀은 섬유질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라 빠르게 흡수됩니다. 아시아권 연구에서는 백미 위주의 식사가 당뇨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67세 김태훈님은 비빔밥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한 그릇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으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릇의 절반 이상이 밥이었습니다. 나물과 고기는 고명처럼 조금씩만 올라가 있었고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밥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를 2배로 늘려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바꾸자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 음식을 드실 때는 밥은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고추장이나 간장 같은 달달한 소스가 추가되면 상승폭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사할 때 밥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과일 섭취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간식으로 드십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 과일 한두 개 드시는 거죠. 그런데 빈속에 과일을 드시면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식사 후에 드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에 과일을 섭취하는 게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하다고 합니다. 69세 오민정님은 오후마다 사과나 배를 간식으로 드셨어요. 건강에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대만 되면 수치가 확 올라갔습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간식 대신 식후 디저트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점심 먹고 30분 후에 과일을 조금 드시는 거죠. 그렇게 바꾸자 변동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같은 과일인데 타이밍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과일은 식후에 소량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면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주스로 마시면 폭탄처럼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일을 간식으로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가공된 건강식품입니다. 요즘 건강식품 시장에는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칼로리, 무설탕, 고단백 같은 글자들이 크게 써 있죠. 그런데 이런 제품들 중 상당수는 당을 다른 형태로 숨겨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설탕 대신 과당이나 액상과당을 쓰거나 천연 감미료라고 해도 결국 당의 일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강음료나 에너지바 같은 제품들은 포장은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 성분을 보면 당 함량이 꽤 높습니다. 광고에서는 다이어트에 좋다, 노인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올리는 요소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앞면에 광고 문구만 보지 마시고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얼마인지, 당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가당이라고 안심했던 것들, 달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 믿었던 것들, 건강 간식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혈당을 올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당을 지키는 생활 전략,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 가능한 방법들로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보통 밥부터 먹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먼저 떠서 입에 넣죠. 그런데 이 순서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밥을 나중에 먹으면 이미 위장이 채소와 단백질로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라 급격한 흡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는 것만으로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식탁에 앉으시면 밥 대신 반찬부터 드세요. 나물이든 고기든 생선이든 밥이 아닌 것부터 3번 이상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밥부터 급하게 먹는 습관을 경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고 밥부터 후루룩 드시면 순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혹시 오늘 저녁부터 순서 바꿔보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재료가 보이는 음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공이 적을수록 예측 가능한 식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찌개나 탕처럼 재료가 그대로 보이는 음식은 무엇을 먹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채소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있죠. 반면에 소스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튀김 요리는 무엇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스가 많은 음식은 숨은 당을 의심해야 합니다. 달콤한 소스, 매콤달콤한 양념, 걸쭉한 소스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료가 눈에 보이는 반찬 위주로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음식 재료를 설명할 수 없는 메뉴를 자주 드시진 않나요?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먹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 보세요. 세 번째는 3가지 흰색을 줄이는 겁니다. 백미, 설탕, 소금이죠. 이 3가지는 과다 섭취할 경우 여러 가지 건강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백미와 설탕은 혈당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속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밥 한 숟갈만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밥 한 숟갈 줄이고 익숙해지면 2숟갈 줄이고 그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에 넣는 설탕을 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 번에 완전히 차단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작은 변화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밥 한 숟갈 덜어낼 자신 있으신가요? 그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는 활동량을 늘리는 겁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에너지를 쓰면서 혈당을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식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리한 운동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하루 15분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식후에 집 근처를 한 바퀴 도는 거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걸어 올라가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갑자기 과하게 하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나가세요. 혹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 가능하실까요? 그것만 해도 큰 변화입니다. 5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의 대사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요. 충분히 자지 못하면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게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는 것도 혈당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자기 전에 야식을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밤 늦게 야식을 드시는 습관은 없으신가요? 이 습관만 고쳐도 아침 수치가 훨씬 안정됩니다. 6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으면 실제로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혈당 관리의 일부입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화나는 일도 있고 걱정되는 일도 있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숨을 깊게 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5분만 조용히 앉아서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이 이완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일곱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물은 혈당 농도를 희석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신장이 과도한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걸 돕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시는 게 좋습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시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물 대신 음료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에는 당이 들어 있습니다. 무가당 음료도 인공감미료가 들어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맑은 물이 가장 좋습니다. 녹차나 보리차처럼 당이 없는 차도 괜찮습니다. 여덟 번째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몸이 그 패턴에 적응합니다. 인슐린 분비도 예측 가능하게 일어나고 혈당 조절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대사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물론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이 전략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분명히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 지나면 습관이 되고 한 달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때쯤 되면 수치도 변하고 몸도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들의 숨겨진 반전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무가당이라고 써 있어서 안심했던 주스, 달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여겼던 우유,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했던 말린 과일, 한 그릇에 영양이 다 들어있다고 믿었던 비빔밥, 간식으로 먹었던 과일의 타이밍까지. 우리가 무심코 선택했던 것들이 사실은 혈당을 조용히 올리고 있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혈당은 천천히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혈관에 부담이 쌓입니다. 혈관벽이 상하고 신경이 손상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눈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게 조용히 진행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식사 순서를 바꾸고 통째로 씹어 먹고 양을 줄이고 재료가 보이는 음식을 선택하는 습관으로 전환하면 같은 음식도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습관을 주면 좋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수치가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혈관도 건강해지고 합병증 위험도 낮아집니다.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만 제안드린다면 오늘 저녁 식사에서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겁니다. 밥을 먼저 뜨지 마시고 반찬부터 먼저 입에 넣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단 하나의 순서 변화가 몸의 반응을 바꿉니다. 내일 아침에는 무가당 주스 대신 통과일 반 개를 접시에 담아 드셔보세요. 모레는 간식 과일을 식후 디저트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을 아는 것이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실수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5일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가당이라는 글자에 속을 것인가, 아니면 형태를 확인하고 통째로 먹을 것인가, 밥부터 먹을 것인가, 아니면 채소부터 먹을 것인가, 말린 과일을 계속 집어 먹을 것인가, 아니면 생과일로 바꿀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당 스파이크와 롤러코스터형 변동을 막는 구체적인 전략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수치가 안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식후 산책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식사 순서인가요? 과일 형태인가요? 밥 양인가요? 아니면 간식 타이밍인가요? 딱 하나만 선택해서 이번 주 동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